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선발 출전에 활약했습니다. PSG는 10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랭스와의 2023-2024 시즌 리그앙 25라운드 맞대결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PSG는 이날 경기 무승부로 2위 브레스트와의 격차를 10점 차로 유지했습니다. 랭스는 리그 9위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홈팀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이 최전방을 구성하고 중원은 카를로스 솔레르, 워렌 자이르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가 나섰습니다. 포백은 미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두, 다닐로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가 구성했습니다. 골문은 케일러 나바스가 지켰습니다. 원정팀 랭스도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스리톱은 모하메드 다라미, 우마르 디아키테, 이토주냐가 나섰습니다. 중원은 마르샬 무네트시, 테디 테마, 발렌틴 에도아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진은 티볼트 데스메트, 유니스 압데라미드, 엠마누엘 아그바두, 토마스 포케트가 자리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예흐반 디우프가 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이날 경기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이강인과 하무스, 바르콜라 등 팀의 유망한 자원들로 공격진을 꾸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3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컵 복귀 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강인은 직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은바페의 득점을 도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날 선발 출전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번 랭스전에서 PSG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르하브르와의 경기에서도 한글 유니폼을 입고 이강인이 선발 출장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PSG가 기세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5분 이강인이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다닐루가 머리로 마무리했으나 골대 옆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PSG는 어이없는 실수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7분 하키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 소유권을 잃으며 넘어졌고 디아키테의 패스를 받은 무네트시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PSG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5분 이강인의 프리킥에 이은 바르콜라의 헤더 패스를 하무스가 머리에 맞췄지만 공이 골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PSG는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 17분 하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건드렸는데 공이 앞디라미드를 맞고 그대로 랭스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PSG는 불과 2분 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역전 득점이었습니다. 전반 19분 이강인이 우측에서 공을 잡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박스 중앙으로 전달했고 공은 수비를 맞고 그대로 하무스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무스는 이를 지체 없이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PSG는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39분 역습 상황에서 하키미가 전진을 통해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이강인의 킥 이후 이어진 공격이 위협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PSG의 공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자 랭스가 반격했습니다. 전반 45분의 패스가 하프라인부터 그대로 PSG 수비 사이를 쇄도하는 디아키테에게 연결됐습니다. 디아키테는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PSG 골문 구석을 찌르며 다시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은 두 팀의 2대2 상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에도 PSG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PSG는 전방에서 좋은 연계를 통해 랭스의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강인도 날카로운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직접 돌파에 성공한 이강인은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은 은바페의 투입과 함께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격진에 자리했던 이강인은 후반 28분 은바페와 우스만 덴벨레가 투입되자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겨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팀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 풀팀을 소화하며 유효 슈팅 2회,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공 소유권 회복 5회 등 전방에서 분전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6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득점을 기록한 하무스보다 높은 팀 내 최고점 평가였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이강인의 PSG 합류가 아직 반 시즌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확실한 히트작이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PSG 출신이자 현재 PSG 아카데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인 디디에 도미도 이런 의견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도미는 이강인이 매우 기술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공을 받고 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압박에 대처하고 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를 미드필더에 기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며 이강인이 중원에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의 믿음은 꾸준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지난 메스전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강인을 옹호하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라리가나 한국을 팔로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한 엘리케는 이강인은 좌우 윙어, 미드필더 9번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수다. 최고의 기술과 수비력을 갖췄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수다라고 그에 대한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엘리케는 이런 좋은 자질을 갖춘 젊은 선수가 팀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게다가 그는 착하고 재밌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췄다라며 이강인에 대한 극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엘리케 감독의 평가는 메스전에서 맞아떨어졌습니다. 메스전 당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날카로운 패스로 PSG의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4분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짧은 돌파 이후 왼발 크로스를 통해 문전 앞으로 공을 올렸고 침투하던 비티냐가 이를 끝까지 집중해 밀어넣으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도움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전한 이강인은 경기 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8.3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멀티골을 기록한 은바페와 1골 1도움을 기록한 비티냐에 이어 팀 내 평점 3위에 해당하는 평가였습니다. 소파스코어도 이강인에게 평점 7.7점을 부여하며 은바페, 비티냐 다음으로 활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도 이강인에게 은바페와 비티냐의 7점에 이은 6점을 부여해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툴루즈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이강인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한국 대표팀으로 떠났습니다. 슈퍼컵 당시 결승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1골과 함께 기회 창출 1회,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2회, 인터셉트 2회, 공 경합 성공 4회 등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후 리그안 공식 SNS는 이강인이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음을 알리며 트로피를 받는 장면도 공유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선발로 복귀한 낭트전에서 61분가량을 소화하며 기회 창출 2회, 슈팅 1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볼 경합 성공률 0%, 크로스 성공률 22% 등으로 아쉬운 수치도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